알람을 5번 껐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17살 고등학생 서유는 이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3월 1일. 방학 마지막 공휴일. 내일 개학인데 오늘만큼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늦잠, 카페, 넷플릭스. 끝. 점심쯤 겨우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엄마가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유는 멈췄습니다. 그날 그녀는 카페에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 톡에 답장도 안 했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106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 자신과 같은 나이였던 사람. 학교에 다녔던 부모님이 있었던 평범한 소녀. 그런데 그 소녀의 이야기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유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먹을게요. 그 한마디가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3월 1일이 좋았습니다. 방학 끝나기 전 마지막 공휴일이었기 때문입니다. 3월 2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그 전날이 빨간 날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개학하면 새 반 배정에 모르는 애들이랑 어색한 인사, 담임 선생님 누군지 기다리는 긴장감까지. 생각만 해도 피곤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카톡방에서도 3.1절 뭐해? 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수빈이는 밀린 드라마 정주행한다더니 벌써 신이 났고 예은이는 새로 나온 성수동 카페 가자고 했는데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인스타 릴스나 보다가 플레이리스트 틀어놓은 채 아무 생각 없이 천장만 쳐다보면서 개학 전 마지막 자유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3.1절이 무슨 날인지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1919년에 독립 만세 운동이 있었던 날이고 유관순 열사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중학교 때 역사 시간에 배웠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한국사 시간에 또 나왔으니까요. 작년에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3.1운동의 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의 연결, 민족자결주의의 영향. 저는 그런 것들을 외웠습니다. 시험지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점수 받으면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유관순이라는 이름은 교과서 속에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흑백 사진도 봤습니다. 이화학당 다녔다는 것도 만세 부르다가 감옥에 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름이 제 마음에 와닿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험에 나오는 위인이었습니다. 3.1절이라는 공휴일과 연결되는 이름. 저한테는 그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게 부끄러운 일인 줄도 몰랐습니다. 3월 1일 아침 저는 11시까지 푹 잤습니다. 알람 꺼놓고 실컷 자다가 배고파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도 안 하고 거실로 나왔는데 엄마가 소파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뉴스에서 3.1절 기념식 영상이 나오고 있었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초코우유를 꺼내면서 화면을 흘기 쳐다봤습니다. 별 관심 없이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유나 유관순 열사가 너랑 동갑이었대. 저는 우유팩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네? 동갑이요? 응. 17살. 만세 운동할 때 너랑 똑같은 나이였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17살이요? 저랑 같은 나이요? 저는 왜인지 모르게 TV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화면에는 유관순 열사의 흑백 사진이 떠 있었고 아나운서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에 든 우유팩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이 축축해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7살. 저도 17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알람을 5번 끄는 17살입니다. 개학이 무서워서 카톡방에서 친구들이랑 징징대는 17살입니다. 인스타 릴스 보다가 2시간이 사라지는 17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17살이었다고요? 그 나이에 만세를 불렀다고요? 저는 우유팩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창에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해시태그 유관순.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세 글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 검색 결과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유관순, 1902년 12월 16일 충청남도 천안 출생.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1919년이면 그녀는 17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해를 살고 있는 나이였습니다. 지금 저처럼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나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계속 읽었습니다. 이화학당 보통과 재학 중 3.1운동 참여. 학교 휴교 후 고향 천안으로 내려가 만세운동 주도. 저는 그 문장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학교가 휴교했다고요? 저는 다시 읽어봤습니다. 1919년 3월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후 일제가 학교들을 강제로 닫아버렸습니다.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녀도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다시 만세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라면 어땠을까요? 학교가 문을 닫으면 저는 아마 집에서 뒹굴거렸을 겁니다. 유튜브 보고 과자 먹고 엄마한테 밥 차려달라고 하면서 방학이 길어졌네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고향까지 내려가는 그 길 위에서 그녀는 이미 다음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향은 천안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유중권, 어머니는 이소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교회를 다니고 딸을 서울로 유학 보낼 정도로 교육열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읽으면서 왠지 모르게 우리 집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부모님이랑 살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화면에 그녀의 사진이 떴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교복 같은 옷을 입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얼굴이 크게 보였습니다. 눈이 또렷했습니다. 입술은 꾹 다물고 있었고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17살 얼굴이라고요? 저보다 어려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랑 비슷한 또래의 얼굴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스쳐 지나가면 그냥 선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는 셀카 찍을 때 제 눈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필터 뭐 쓸까 고민하면서 표정.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면서 어느 각도가 제일 예뻐 보일까 고민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단단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저는 이 눈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3월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이 평화 속에서 계약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06년 전 같은 계절에 나라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직 읽어야 할 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저는 스크롤을 내리면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1919년 4월 1일 아운의 장터. 그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멈추고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4월 1일. 만우절. 저한테는 친구들이랑 장난치는 날인데 그녀한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장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중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리면서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1919년 4월 1일. 충청남도 천안 병천면 아운의 장터. 그날은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안부를 묻고 일상적인 하루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유관수는 부모님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태극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걸어가는 세 사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7살 딸. 세 사람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정해져서 장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약 3,000명이었습니다. 농민들, 상인들, 학생들, 어른들, 아이들. 그들은 모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독립 만세. 저는 그 소리를 상상해 봤습니다. 3,000명이 동시에 내지르는 외침. 장터 바닥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였을 겁니다. 가슴팍을 뚫고 나오는 소리였을 겁니다. 목이 찢어지는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소리였을 겁니다. 그건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땅에 묻어야 할 말들을 하늘로 던지는 기도. 유관순도 그 자리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겁니다. 부모님 옆에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저는 그녀의 얼굴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까 본 그 흑백 사진 속 얼굴. 단단한 눈빛. 꾹 담은 입술. 그 입술이 열려서 만세를 외치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면서 조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만세 소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본 헌병대가 출동했습니다. 총과 칼을 든 군인들이 장터로 들이닥쳤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들, 쓰러지는 사람들, 비명소리, 총소리. 평화로운 장터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이 숨졌습니다. 그날 유관순의 어머니 이소재도 숨졌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저는 거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부엌에서 엄마가 설거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한참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밥 안 먹으라고 했습니다. 늦잠 자느라 배가 안 고팠거든요. 엄마는 그래도 뭐라도 먹으라고 하셨고 저는 귀찮아서 대답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그날 아침 부모님과 무슨 말을 나눴을까요? 마지막 말이 뭐였을까요? 저처럼 귀찮다고 대충 넘긴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바로 그날 일본 헌병에게 끌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아침에 셋이 나섰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유관순은 체포된 후 공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곳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목은 보안법 위반과 소요죄. 쉽게 말하면 만세를 불렀다는 이유였습니다. 자기 나라 독립을 외쳤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머릿속이 이상해졌습니다. 만세를 부른 게 죄라고요? 태극기를 들었다는 게 범죄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대한 독립을 외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그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17살 소녀가 재판장에 섰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재판 장면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신문했습니다. 검사가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선인이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손이 멈췄습니다. 17살이 판사 앞에서 저 말을 했다고요? 목숨이 오가는 자리에서 저 말을 입 밖에 꺼냈다고요?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면 고개를 숙입니다. 뭔가 잘못한 것 같으면 일단 죄송합니다부터 나옵니다. 실제로 잘못 안 했어도 그렇습니다.
교무실 불려가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녀는 판사 앞에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교무실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었을 겁니다. 잘못하면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왜 이게 죄냐고.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녀는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만세를 불렀습니다.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다시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옥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형량이 늘어난다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조용히 있었을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고개 숙이고 시간이나 때웠을 겁니다. 저라면 분명 그랬을 겁니다. 살아서 나가야 하니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형량이 늘어나는 걸 알면서도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용히 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끝까지 굽히지 않았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에게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었을까요? 저는 아직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저한테는 없는 그것이 그녀한테는 왜 있었는지. 서대문 형무소. 저는 그 이름을 화면에서 봤습니다. 유관수는 공주에서 재판을 받은 후 서울로 이송됐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습니다. 그곳은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가두기 위해 만든 감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도 그곳에 갇혔습니다. 17살의 몸으로. 저는 서대문 형무소를 검색해봤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낡은 벽돌 건물, 좁은 복도, 어두운 감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작은 방에 여러 명이 함께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밥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방을 둘러봤습니다. 침대가 있습니다. 책상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있고 히터가 있습니다. 배고프면 냉장고로 가면 되고 심심하면 휴대폰을 보면 됩니다. 저는 이 방에서 답답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집에만 있어야 했을 때 저는 갇혀 있는 것 같다고 투덜댔습니다. 그녀는 진짜 갇혀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에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 채 기록을 더 읽었습니다.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옥 안에서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관순이 부른 만세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감옥 안에서요? 간수들이 지켜보는 곳에서요? 만세를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면서요? 그녀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만세를 부르면 맞는다는 걸, 고문당한다는 걸, 형량이 늘어난다는 걸. 그런데도 불렀습니다. 혼자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감옥 전체에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상상해 봤습니다. 벽돌 벽에 부딪혀 울리는 만세 소리, 쇠창살 사이로 새어나가는 만세 소리, 어둡고 좁은 복도를 가득 채우는 만세 소리. 그건 자유를 향한 외침이었을 겁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소리라도 내보내려고 했던 거였을 겁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유관수는 그날 이후 더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구타와 고문이 계속됐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팠을 겁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혼자였을 겁니다. 부모님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밖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감옥 안 어둠 속 차가운 바닥 위에서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그때 만세를 부르지 말 걸,
그때 조용히 있을 걸 그랬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록에는 그녀의 마음까지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맞으면서도 만세를 불렀습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또 불렀습니다. 끝까지.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방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있던 감방에는 이런 빛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이 뜨거웠습니다. 1920년 9월 28일. 저는 그 날짜를 화면에서 봤습니다. 유관순 열사 순국일. 저는 그 단어를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순국.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단어를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외워야 할 단어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계속된 고문과 영양실조로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치료는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일제는 그녀를 살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18살의 몸이 감옥 안에서 천천히 쓰러져 갔습니다. 18살.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년이면 저도 18살이 됩니다. 고3이 되고 수능을 준비하고 대학교 어디 갈지 고민하고 그런 일상을 살게 될 겁니다. 그녀는 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학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연애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어른이 되어보지도 못했습니다. 18해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무덤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무덤이 없다고요? 어떻게 무덤이 없을 수가 있어요? 기록을 더 찾아봤습니다. 그녀가 숨진 후 시신은 가족에게 인도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일제가 고문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후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혔지만 그 묘지가 사라지면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감옥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꽃을 놓을 곳도 없습니다. 절을 할 곳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 산소를 떠올렸습니다. 작년 추석에 가족들이랑 같이 갔었습니다. 풀을 뽑았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절을 한 다음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무덤이 있고 거기에 찾아갈 수 있다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녀에게는 그 당연한 것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7살에 만세를 불렀습니다. 1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세 문장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목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목이 막히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눈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아까 아침에 3.1절이 그냥 쉬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어두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침대가 있습니다. 푹신한 이불이 있고 베개가 2개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충전기가 꽂혀 있고 펜이랑 포스트잇이 흩어져 있습니다. 벽에는 좋아하는 가수 포스터가 붙어 있고 옷장 안에는 입을 옷이 가득합니다. 에어컨도 있고 히터도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터지고 배고프면 나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에서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잠이 부족하면 힘들다고 했습니다. 학원 끝나고 늦게 들어오면 힘들다고 했습니다. 친구랑 싸우면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힘들다, 지친다, 죽겠다. 그녀는 진짜 죽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쓰던 말들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힘든 게 뭔지 몰랐습니다. 지친 게 뭔지 몰랐습니다. 죽겠다는 말을 너무 쉽게 했습니다. 그녀는 창문도 없는 감방에서 매일을 버텼습니다. 맞으면서 버텼습니다. 굶으면서 버텼습니다. 혼자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말 한마디 남기지 않았습니다. 기록 어디에도 그녀가 포기하겠다고 한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잤습니다. 그녀는 그 나이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개하기 싫다고 투덜댔습니다. 그녀는 학교가 문을 닫자 만세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엄마한테 밥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두 분 다 잃었습니다. 저는 그 대비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2025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1902년에 태어나서 192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대가 달랐습니다. 상황이 달랐습니다.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가 될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저도 만세를 불렀을까요? 저도 감옥에서 버텼을까요? 저도 끝까지 굽히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서운 게 많은 사람입니다.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도 무섭습니다. 친구들한테 미움받는 것도, 혼자 남는 것도 무섭습니다. 그런 제가 일본 군인 앞에서 만세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이 눈앞에서 쓰러지는 걸 보고도 도망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서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무서웠을 겁니다. 17살이 무섭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용기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억하는 것. 그녀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는 것. 그녀가 뭘 했는지 기억하는 것. 그녀가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는 것.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 불을 켰습니다. 어두웠던 방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직 읽을 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검색할 게 없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해 찾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읽었습니다. 태어난 날, 만세를 부른 날, 부모님을 잃은 날, 감옥에 간 날, 세상을 떠난 날. 저는 그 모든 날짜를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숫자들은 잘 기억이 안 났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판사 앞에서 눈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 감옥에서도 만세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는 것.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3월 1일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만 해도 이 하루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냥 늦잠 자고 친구들이랑 카톡하고 내일 계약 싫다고 투덜대다가 잠드는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카페도 안 갔습니다. 친구들 톡에 답장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아까 제 방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책상, 노트북, 에어컨, 히터. 저한테는 다 있었습니다. 그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내일 학교에 가는 게 싫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았으니까요. 나라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 갈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건 누군가 그 자유를 위해 싸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 방에서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건 그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교과서에서 100번 읽어도 몰랐던 걸 오늘 하루 만에 알았습니다. 3.1절이 왜 빨간 날인지, 왜 기억해야 하는 날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내일 학교에 갑니다. 개학 첫날이고 새 반 배정받고 새 담임 선생님 만나고 어색한 인사를 나눌 겁니다. 예전이었으면 짜증냈을 겁니다. 내일도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내년 3월 1일이 오면 저는 이제 그냥 쉬는 날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기억할 겁니다. 17살에 만세를 부른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 사람도 저처럼 학교에 다녔다는 걸, 그 사람은 저와 달리 돌아오지 못했다는 걸. 저는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엄마가 계셨습니다. TV를 보고 계셨는데 제가 나오니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서윤아, 저녁 안 먹어? 저는 잠깐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밥 안 먹으라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먹을게요. 그리고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17살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3월 1일 아침 늦잠을 자던 17살 서윤. 그녀는 그날 하루 동안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106년 전 자신과 같은 나이였던 사람. 만세를 불렀습니다.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의 무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남았습니다. 유관순. 우리는 그 이름을 교과서에서 봤습니다. 시험에서 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윤처럼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들여다본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1절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를 아직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만큼 그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